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호스트 퓨리, 달리는 책임관 우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리기를 읽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풀코스 완주를 해냈습니다. 와! 와. 저랑 우공이랑 이번에 철원 DMZ 평화마라톤에 다녀왔는데 이 방송에서도 거기 갈 거란 얘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했었죠. 결국 완주를 함께 해냈습니다. 손잡고 심지어. 진짜 네. 연출하지 않은. 네.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아 진짜 어땠어요 우공?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크게 만족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11월 달에 있는 JTBC 마라톤 대회 때 풀코스를 완주하겠다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빨리 하게 돼가지고 부담이 되면서도 다 뛰고 나니까는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중간에 완주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의심했어요. 한 28km부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14km가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옆에 우공이 나타나가지고 주로 위에서 14km를 함께 달렸죠. 그렇죠. 그때부터 네. 둘이 같이 달렸죠. 너무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뒤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퓨리를. 근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계속 갈 건가 보다. 그러면 나는 오늘 퓨리를 따라가면 원하는 시간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뒷모습은 너무 완벽해 보였어. 너무 잘 뛰고 있었어.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잘 뛰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잘 뛰었죠. 근데 정말 오늘 소개할 책에서도 나오지만 3분의 2 지점부터 다른 세계가 정말 펼쳐지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다리가 안 올라가고. 근데 저도 짐작은 했는데 진짜 28, 30, 32가 흔히 말하는 가장 힘든 지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뛰고 나가지고 원래 뛰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좀 걷거나 조금 더 뛰거나 혹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이제 바닥에 앉았다가 한 10분 넘게 계속 근육 경련들이 조금씩 와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 거기서 더 걸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죠. 내가 어떻게 왔는데 또 걸어. 그죠. 그래서 정말 우공이 피니시 라인을 지나서 그 통로까지 가지도 못하고 옆에 그냥 이 바 같은 걸 넘어서 옆으로 나가더라고요. 기둥에 나는 대야 된다. 허리를 이러면서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배우고 좋은 경험을 한 저희의 강렬한 이제 하나의 근황이었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책 소개를 오래 하기 위해서 게스트를 빠르게 모셔보겠습니다. 저랑 또 오랜 인연을 가지신 분인데요. 저랑 일도 같이 했고 여러 가지 또 재미난 활동도 많이 했던 게스트 융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퓨리런 팟캐스트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달릴 때도 듣고 근데 그 앞에 나오신 분들이 다 너무 약간 저한테는 전 초심자이기 때문에 너무 프로처럼 느껴져서 약간 선배님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 약간 좀 쑥스럽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융님도 못지 않으시죠. 저보다 더 사실 오래 뛰셨을걸요? 달리기 한다는 얘기를 꽤 예전부터 들었었고 저는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질문을 찾는 사람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좀 퓨리랑 우공을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저는 오랫동안 좀 예스24의 채널 예스라는 매체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한 일은 좀 책을 쓰거나 만들거나 좀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주로 인터뷰 기사를 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쓰거나 만들거나 읽는 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좀 책을 쓴 사람만 조명하기가 쉽잖아요. 작가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작가 이외에도 책이 좋아서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책을 너무 좋아서 계속 읽고 모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좀 책을 둘러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하는 좀 일을 되게 좋아서 오래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하지는 않고 다른 회사에서 문화 기획이나 좀 커뮤니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도 연결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육님도 달리기를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달리게 되셨나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했는데 말씀대로 달리는 기간은 길었던 것 같거든요. 달리는 기간은 길었는데 좀 내가 전력으로 달리자, 뭐 내가 얼마 정도로 달릴 수 있을까라는 좀 도전적인 마음은 제가 회피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뛰다가도 걷거나 뭐 옆에 러닝크루가 지나가도 난 저 사람처럼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그 계기 중 하나가 사실 퓨리런이긴 했어요. 그때 제가 퓨리런을 처음 나가게 된 달리기가 남산 달리기였고 두 분 다 계셨었는데 정말 그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성난 마음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 한국 정치 상황도 그랬고 딱 그때가 3월이었는데 봄이 오기 직전이었는데 정말 봄은 오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경랑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음 날엔 뉴스가 바뀌어 있고 희망과 절망을 막 오가는 그런 시기였어서 광장에 안 나가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나가면 조금 풀리고 근데 일상에서 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퓨리런 그 포스팅을 받고 그때 그 퓨리가 저한테 영업을 했던 게 남산 코스가 그 정세희 작가가 자기 심장을 두고 온 곳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책임관이니까 이거를 놓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업을 잘했네요. 네, 영업을 완전 너무 잘해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게 된 계기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고인물 분들을 만나가지고 고인물이라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필 코스를 처음 뛰신 거였잖아요. 근데도 그날 너무 잘 뛰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티를 잘 안 내시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너무 거뜬하게 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엄청 힘드셨다고. 네, 겉으로는 이제 두 분이 같이 달리면서 약간 지도 교수님처럼 계속 칭찬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아우, 잘 달린다. 그래서 마라톤 나가볼 생각 없냐? 막 계속 이래서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야, 또 어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평온한 척 이렇게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평소에는 어디서 달리세요? 저는 제가 한번 이사를 한 4년 전쯤에 했었는데 강서구에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강서구가 진짜 약간 달리기의 천국이라고 느꼈어요. 되게 평지도 많고 근처에 서울식물원 공원도 있어서 좀 계속 이렇게 호수를 빙빙 돌면서 달릴 수도 있고 한강을 따라서 직선으로 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좋다. 좀 실제로 러닝크루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집 바로 뒤에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로를 시작으로 한강으로 빠져서 직선을 달리고 그리고 공원으로 넘어가는 이런 코스로 계속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가끔 인스타 보면은 가끔이 아니죠. 되게 자주 요즘에는 네. 러닝 기록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한창 뭔가 달리기에 지금 재미에 푹 빠지신 때가 아닌가.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회사 일로 바쁘고 일이라는 게 좀 하고 싶은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하기 싫은 일도 그만큼 많은 종류의 좀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매일 좀 제 리듬을 지키는 수단이 좀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블로그에는 일기를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좀 그런 일기처럼 달리기 기록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좀 그날의 무드도 달라서 저는 그 무드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K-팝을 듣기도 하고 좀 심란할 때는 약간 이소라의 트랙라인 같은 그걸 듣고 달려요? 네, 어떻게 달릴 수 있죠? 그런 좀 감성적인 그런 노래를 듣기도 하고 어떨 땐 EDM을 듣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하루의 기록처럼 달리다 보니까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기 쓰듯이 달리는 러너이시군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육님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너무 좋은 책을 그동안에도 좋은 책들이었지만 유독 또 되게 애착이 가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책을 그러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공님 오늘의 테마는 뭔가요? 네, 오늘의 테마는 여성을 중심에 둔 달리기인데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표현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좀 더 멋있는 표현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핵심을 전달해야 한다면 저는 이 말을 골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이제 여성을 중심에 둔 달리기라는 걸 잡아봤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을 책은 그 로런 플래시먼의 여자치고 잘 뛰네라는 이제 제목의 책인데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이 책에서 왜 이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지는 좀 책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가는 엄청난 선수예요. 그 책 날개에 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잘 달리는 여성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실제 조금 기록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잘 달려온 선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플래시먼의 회고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페미니즘적 육상 문화 비평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상 문화 일반 전체를 다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는 프로스포츠계의 문제점들도 잘 짚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마땅히 문화 비평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플래시먼 엘리트 선수이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어떤 시기에는 그 피키바라는 그 이제 건강한 운동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단백질 바라고 단백질 단백질 맞아요. 반데 네. 굉장히 건강한. 그렇죠. 그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사업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성 장거리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때부터 계속 달려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달리기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 책은 어쨌든 핵심은 그 이제 엘리트 육상 스포츠 문화가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억지로 여성들을 훈련시켰으니까는 그게 얼마나 다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전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였던 거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나이키의 육상 문화라는 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남성밖에 없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신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이런 것들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플래시먼은 이 책에서 비판에만 머물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여성 선수들을 위한 어떤 도전들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실천하는 굉장히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 책에서 이런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공이 계속 책 리스트를 만들 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여성 러너의 이야기가 잘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충족되는 기회였던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막 사실 좀 찾았었는데 제가 이제 막 감시관이 아주 좋지 못해가지고 이 책을 고를 때에도 이렇게 기대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줄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지금 당대의 그 스포츠 문화가 얼마나 이제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고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육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나요?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저는 이 책을 러닝 끝나거나 아니면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달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거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서 와 이게 몸으로 살아온 사람의 글쓰기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이 책을 좋아진 건 아니었고 읽기 전에 첫인상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의 저항감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엘리트 운동선수고 1세대 백인인데 과연 나랑 접점이 있을까라는 좀 다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을수록 좀 이게 단순히 엘리트 운동선수의 좀 성공기가 아니고 여성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거를 단순히 내가 뛰어나서 아니면 인파워링,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왜 문제인지를 좀 온몸으로 먼저 겪고 그걸 또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로 바꿔내려는 책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겉으로 볼 땐 달리기도 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도 막 달리다 보면 늘 내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쵸. 아, 여기서 더 달릴 수 있을까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시행착오들이 하나의 달리기에도 좀 드라마틱하게 있는데 좀 저는 이 책 역시도 좀 뒷걸음질 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조금씩 나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그 한 분씩 그런 소감을 중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공도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육님도 카톡으로 막 울고 그랬다, 눈물이 나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달리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도 그랬지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일이 되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책을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우공. 네. 진짜 키워드 사실 매번 뽑을 때마다 뭘 뽑지 고민하는데 이 책도 많이 어려웠고요. 뽑을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럼에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성인 사춘기인데요. 그러니까는 책은 시작하자마자 사실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의 여러 차이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춘기는 뭐 남성도 겪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몸에서 겪는 변화라는 건 그게 또 선수일 때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데요. 이 책의 전반부는 이제 저자가 겪은 선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저자는 잘 달리기 때문에 본인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몸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이제 뭐 잘 달리지 못하는 여성들보다는 잘 달리는 남성들처럼 난 몸이 되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성취에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죠. 근데 같은 이제 동료 여성 선수들 중에서 그 무월경, 섭식장애, 골다공증에 걸리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만 이렇게 유독 많이 이거에 걸리지? 이런 일이 생기지를 의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선수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코치들도 잘 모르고 의사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냥 두고 있는 상태를 항상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거고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여성 선수 3중고라는 말로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치나 선수나 의사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플래시먼이 선수인 당시에는 잘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실제 이제 데이터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 신체 변화에 대한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잘 모르나를 보여주기도 해요. 이제 플래시먼도 처음엔 잘 몰랐기 때문에 선수 시절에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 여성 3중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섭식장애가 걸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지라든지 그리고 건강하게 먹으니까는 뭐 무월경이나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아슬아슬하거든요. 본인도 빨리 달리고 싶기 때문에 체중을 낮춰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다른 팀이 우승하고 나면은 그 팀의 몸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플래시면은 그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계속 남는 거죠. 자신이 이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는지를 계속 남겨서 그 책 후반부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훌륭한 점들이 있지만 플래시먼은 자기가 이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반성해요. 그리고 내가 그 선수 때 어떻게 말했던 것이 다른 선수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겠구나라는 것도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문화에서 동조자였음을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플래시먼은 다른 삶을 좀 더 꾸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문화를 바꿔야겠다라는 결심도 강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방금 그 동조자라는 표현이 되게 좀 공감이 됐는데 이런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남성 중심의 몸이 만들어내는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진 스포츠 세계에서 그것에 좀 상처를 입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먼도 스스로는 난 다른 여자랑은 달라. 나는 건강하게 먹고 남자 같은 몸으로 가고 있어라고 믿지만 그 출발선에 설 때는 너무나 이제 자기 몸에 자신이 없고 거울을 보면 너무 뚱뚱해 보이고 게다가 그 러닝 선수의 거는 삼각 팬티처럼 되게 여성만 그렇게 몸매를 강조하는 거라 그것만 입으면 자기 몸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달리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막 도태되는 다른 여성 선수들을 보면서도 아,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식단 관리를 실패해서였을 거야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코치의 평가를 내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동조자에서 동조자가 아닌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으로 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표 체중의 허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책에서 많이 나와서 좀 재밌었는데, 많은 선수들이 좀 조금만 줄이면 기록이 향상되니까 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아, 난 몇 킬로만 빼면은 기록이 오를 거야라고, 시기를 제한하기도 하고, 좀 강박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섭식 장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는데 이제 플래시먼 자신도 목표 체중에 가까웠을 때도 속은 계속 이제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가 흠모하는 여성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50kg야라고 하면 아, 난 50kg를 만들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노력했는데 정말 시간이 흐른 후에 은퇴 직전의 시기에 만나죠. 네. 그 길에서 그 사람을 달리다가 만나요. 그래서 친해져서 그 사람이랑 집도 가고 이렇게 친해졌는데 그제서야 묻거든요. 아, 그때 난 당신의 체중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데 그 사람 당사자는 난 그 체중에 도달한 적도 없고 그건 되게 일시적인 시기였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제서야 이게 너무 환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성의 사춘기라고 삼은 이유 중에 하나를 결정적인 걸 빼먹었는데 이게 월경이거든요. 아, 맞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선수들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여성 선수들한테 이게 왜 고려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월경 시기가 되면은 그 음식 섭취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자꾸 이제 그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달리기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코치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 그거에 다른 관리법이나 다른 운동법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금기시하는 거죠. 너 몸이 늘었는데? 근데 신체가 원하는 상태에서 내가 건강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몸의 요구인 건데 그거를 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사춘기라는 시기에 특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살을 빼라 이거를 코치도 말하고 선수 스스로도 그걸 내면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코치는 알고 있어야 되고 스포츠 문화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이제 모른다라는 거를 플래시먼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러닝 포함해서 이제 그래도 여성의 운동, 여성 운동인에 대해서 많이 비춰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월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운동이 몸의 일인데도 몸에 너무나 중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월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그것도 진짜 신기할 정도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게 상업적인 스포츠에서는 돈이 안 되기도 하고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여성들은 월경을 시작하고 좀 몸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뒤늦게 성과가 더 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상업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좀 오히려 그거를 모른 척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관심이 없는 돈이 안 되는 뭐 건강관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시먼이 지적하듯이 그러니까는 몸을 이제 대상화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여성 선수들의 몸을. 네. 근데 그 몸에서 일부만 또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경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대상화의 대상에서 아예 빠져야 되는 맞아요. 거고 오히려 그 남성 지배적인 시선에서는 그거는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월경은 그냥 다 필요 없거나 혹은 있어도 없거나 숨겨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비추는 게 이제 그대로 그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할 때 특히 육님에게도 궁금했던 게 어릴 때 이제 체육 시간 포함해서 또 성인이 되고 지금 운동을 하는 경험들 속에서도 이런 남성 중심적인 접근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경험해 오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월경 얘기하니까 방금 생각났는데 그 체육 시간에 지금 생리해요라고 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넌 빠져 있어라,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어른에 속하는 거였고 맞아. 아니면 뭐 너 또 꾀병이지라는 식으로 좀 증명해라라는 좀 폭력적인 것도 여자아이로서는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에서 월경이라는 것이 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성 잃어버리는 순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좀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이 책에서 그래서 전 좋았던 게 월경을 여성 건강에 필수적인 것, 오히려 굉장히 뼈 건강이나 아니면 달리기에 중요한 몸의 루틴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알려줘서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월경 안 해도 고민이고 해도 너무 성가시고 귀찮은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그걸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을 안 하게 되고 좀 배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플러시먼 같은 분들의 어떤 영향 덕인지 제가 올해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준비할 때 아예 그 구술 시험 예제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영양 부족, 여성 운동 선수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게 아예 있었거든요. 와. 이런 분들의 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두 번째 키워드를 또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폭로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저는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고 용기 있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플래시먼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되게 좋게 내죠. 팀도 이제 막 높은 성적이 이루고 본인도 상위권에 계속 랭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 선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네, 프로 육상 선수는 운동을 지속하려면 그 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업팀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개인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그러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태죠. 저는 약간 이건 처음 알았고요. 네. 당연히 뭔가 맞아요. 단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나이키와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에서는 나이키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본력으로 그 선수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단순히 그냥 스폰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 나이키의 지도하에서 이제 이럴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계약이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우선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돈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올림픽에 출전해야 돼라든지 어느 정도 뭐가 돼야 한다든지 이게 안 되면은 경감할 수 있어라는 거를 전제에 깔고서 이제 시작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직 하나. 기록에만 집중해라. 우리는 기록에만 돈을 준다죠. 그러니까 사람에 돈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선수가 내는 기록에만 돈을 주겠다라는 굉장한 이제 부당한 계약이고 이걸 이제 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피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처음에는 플래시먼은 나이키와 계약을 맺고 그 승수장구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되게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플래시맨은 이제 아버지의 인정을 되게 많이 원하기도 하고 그게 아버지 인생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죠. 역시 우리 플래시맨 가문은 뭐 대단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최고를 유지해야 되니까는 식단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오직 칼로리만 계산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그래야지 좋은 기록이 나오니까 점점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플래시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부상이 이제 입게 되죠. 그게 이제 올림픽 출전권을 다투고 있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그 부상으로 출전을 못합니다. 정말 뼈 아프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뼈가 아팠고 그 발비뼈인가요? 그 저는 처음 이제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발에 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이제 되게 중요한 뼈가 부상이었고 그래서 점수가 기록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선수까지 머물러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경기에 다른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내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출전된 대표들이 다 나는 모든 경기에 나갈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대체 선수에서도 이제 완전 끝나고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올림픽에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나이키도 당연히 그 형편없는 대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경감, 그러니까 가장 많이 깎이게 되는 상태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플래시먼이 이제 많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플래시먼이 승승장구했을 때에는 나이키랑 함께 적극적으로 그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지 않고 선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막 포스터도 찍고 그걸 제안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여성 운동 선수라는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약이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이 나빠지니까 나이키의 부당한 계약이 완전 이제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 폭로해요. 플래시먼은 책에서 이 계약이 아까 제가 기록만 얘기했지만 여성 선수가 임신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경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록밖에 안 보니까는 나이키가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게 남성 중심에서 기록만 보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여성 선수를 갈아치우면서 나이키는 최고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를 플래시먼이 너무 통쾌하게 폭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화보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든요. 나이키 화보를 찍는.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화보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미지 구글 이미지로 찾아봤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게 그 플래시먼이 처음에 나이키에게 제안받았던 거는 나이키가 이제 여성 시장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과학적인 러닝화를 뭔가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모델로 초청합니다라고 해서 이건 나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획안을 보내왔는데 그 타이틀 자체도 나이키는 여성을 객관화한다라는 슬로건이었고 시안을 보내잖아요 저희가. 근데 보면은 그 정말 발가벗겨진 누드의 약간 패션 화보 같은 그 레퍼런스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인지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딱 보면은 느껴져요. 이게 굴욕적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아름답게 했는데 선수는 아무 자신감이 없고 이 사람이 선수로서의 기량을 정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사진은. 그래서 플래시먼의 그 이미지 컷도 찾아봤는데 그냥 정말 당당하게 그냥 서 있고 웃지 않고 그냥 아침에 그냥 일상적으로 러닝 수업을 하러 나온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봐도 울림이 있는 그런 담백한 사진이었는데 그리고 그 카피 역시도 그 나이키가 옵섹티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객관화한다 이런 좀 당당한 문구로 써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 강렬하려고 굳이 하는 하려고 것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주는 강렬함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키 포함해서 글로벌 스포츠 의류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요즘에는 더더욱 되게 표피적으로 PC한 척을 하잖아요. 맞아.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척하고 또 젠더 문제에 민감한 척하고 다양성이나 뭐 바디 포지티브 관련해서도 다양한 신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제 모델들이 나와서 막 하기도 하는데 사실 되게 가증스러울 때가 또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나이키가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요? 일단 저부터 말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여성 모델을 기용할 때 당대의 가장 핫한 스타를 일단 스포츠 모델로 기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늘 강인해야 되고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여성들만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여성들이 거기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 운동복을 입었을 때 난 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지 정말 나를 위해서 이것들 운동을 하고 어떤 내 인생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 화보들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어머니를 운동화를 사드리려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나이키에 앞에 가려고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아, 왜요? 거기서 신으면은 자기가 이걸 신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그래요? 한대요. 뭐 발볼도 되게 좁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런 젊은 20대 여성들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을 되게 준대요. 그래서 그런 굴욕감을 주는 거죠, 소비자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저도 당장. 똑같은 걸 최근에 느낀 게 네네. 저도 이제 러닝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러닝화를 먼저 사러 가는 것부터가 좀 러너의 그쵸. 그 설레는 게 그쵸,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를 해봤는데 해외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발볼 넓은 옵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D가 있는데 엑스트라 D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것들을 보면 남성들은 다 옵션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발볼이 좁은 것과 조금 넓은 것만 있고 저한테 맞는 굉장히 와이드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치수 높은 걸 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찾고 싶은데 그 많은 운동화, 예쁜 운동화들 중에 나한테 맞는 옵션이 없다는 사실이 맞아. 네. 제 주변에 그 운동하는 여성 친구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럼 그 좁은 발볼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부터가 되게 잘못된 거죠. 네네. 저도 딱 사이즈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파트너랑 같이 갔을 때, 여성 파트너랑 같이 갔을 때 그 사이즈가 일단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맞아요. 신발은 한국에는 그 가장 넓은 볼에 있는 신발들이 잘 진짜 없어가지고 남자들도 막 어떤 그 해외에는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 없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네.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없어서 신어보고 물어보면 없다 그러고 뭐 며칠 걸린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사이즈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특정 그래서 이거 누가 신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의 신데렐라 얘기는 거기 맞춰야 돼. 달리면서 그쵸, 맞춰야 그쵸. 돼요.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그리고 한 치수 크게 신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운동에 좋을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나이키의 여성 모델들이 조금 그래도 다양해진 편이다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나이키의 어떤 자체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지 그 변화를 추동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 폴레스먼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저희 그 포스터 모델이 됐을 때도 그냥 대표한테 쓰잖아요. 뭐 만나자고 하고 맞아. 그리고 사실 그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까 육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 우리가 여성 시장이 너무 작지 플래시먼을 좀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변화시키고 작은 부분도 계속 문제제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그려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이런 분이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경험하고 있는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말한 이제 저자의 그 모습들을 좀 다 압축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말하고 행동하는 여성이라고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바닥 부상으로 코앞에서 이제 올림픽 대표에 선출되지 못하죠. 사실 그리고 나서 너무 아까운 경험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플래시먼이 어떻게든지 그 대표에 선출되고 싶어가지고 약간 반칙을 쓰긴 해요. 그래서 옆에 달려가는 사람을 좀 막는 거죠, 몸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대체 선수가 되는 건데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 내가 이렇게까지 조금 나쁜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비참했겠죠. 근데 그러고도 대표가 못 됐으니 플래시먼은 되게 우울에 되게 깊게 침체가 되고요. 그래서 막 육상협회에서 건강보험도 해지하고 나이키는 계약금을 최대 경감하는 걸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그래도 달리기의 경험 이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이 언제 기뻤는지를 이제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훈련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남편인 제시 이분도 이제 크로스컨트리 선수이고 당시에는 스포츠 경영학을 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먼한테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미 브랜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무언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힘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선수 시절부터 겪었던 경험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고라든지 사실 20대 초반의 여성의 신체적 변화는 어렵지만 이건 나중에 20대 후반이 됐을 때 더 좋은 그 기록이 낼 수 있는 몸으로 가기 위한 변화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어떤 특정 기록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블로그에서 계속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블로그가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실제 경험을 했던 선수 출신의 플래시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걱정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든지 이게 고민이요. 이런 게 계속 올 정도로 잘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스스로의 자긍심을 갖고 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처럼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미디어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들을 블로그에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트위터가 이제 많이 활발히 되면서 더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플래시먼은 점점 기록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세계 육상대회에 출전해요. 출전했고 그 대회가 2011년에 대구 세계 육상 대회였어요. 몰랐어. 진짜. 네, 저도 책 보면서 대구? 라는 내 단어에 고향인데. 네, 그 단어에 약간 눈이 오래 머물렀는데 네. 그때 나와서 가장 좋은 기록을 냅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여성 선수가 거둘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훈련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했을 때 기록이 더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여성을 차별하는 나이키와의 계약도 이제 과감하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책에서 이제 막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백밀러에다가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이키와는 완전히 이제 끝내고요. 그때 그 와젤이라는 그 여성 뭐 대표가 여성 직원들과 함께 여성을 위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공동 운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는 나이키의 사장은 남성 대표한테 가서는 계속 여성의 어려움을 설명해야 되는데 와젤하고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사상 없었던 일을 하는 거죠. 여성 코치가 여성 장거리 선수들을 지도하는 팀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계속 이제 자신만큼 어쩌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키워드 1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로만 플래시먼의 삶을 보면은 결국은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약간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의 못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내고 사실 블로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냈던 게 맞아요. 자신이 약간 비열했을 때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자신도 많이 흔들렸을 때 맨날 도망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대구 대회에서도 앞두고서 막 안 하고 싶다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도 결국엔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게 플래시먼의 삶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행동 속에서 나왔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사실 프로 선수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좀 늘 미디어에서 원하는 모습은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강인한 모습만 원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프로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들도 많이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플래시먼이 더욱 달리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블로그였는데 그게 사실은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응답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환의 순간들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또 우공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 과정들이 이제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냈는데 나이키가 막 마이크를 막 쥐어줘. 그래 플래시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메일도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하면은 또 철에 튕겨져 나가고 또 뭔가 동료를 만나는 듯 했다가 그게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굉장히 여러 방식들로 해나가는 사람이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와젤도 이상적이기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짚으면서 자기 친구가 와젤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여성을 위한 브랜드인데 좀 백인 중심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제서야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되게 백인 중심성에 갇혀 있었고 와젤 홈페이지 보면 되게 다양성이 없고 뭔가 북유럽 여성들이 막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모습으로 막 달리는 것만 있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또 그걸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좀 개인으로서도 성장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담론의 면에서도 성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페미니스트이지만 맞아. 방금 그 계기로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를 또 고민하는 그래서 약간 놀라긴 했어요. 이 단어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나오다니. 나오다니. 근데 너무나 이해가 되는 얘기죠. 사실 그게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여성과 인종 문제 뭐 다양한 이제 또 다른 다양성의 문제가 응당 나와야 하는 건데 그것을 선수로서 성장했던 사람이
본인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와중에 거기까지 도달해가지고 새로운 걸 또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저도 이런 책인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선수들이 취약성을 못 드러낸다고 했고 심지어 여성 선수니까 더더욱 성공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끝까지도 그래서 결국 2012년 거기에 영웅적으로 선발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올림픽 대표에 그렇죠. 올림픽 대표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흔히 생각하는 운동선수의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분투하고 실패도 하고 약간 이 활동가 혹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신선했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 로런 플래시먼의 스포츠 달리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미 올림픽 선발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승산이 없는데도 그 선발전에 나가잖아요. 그때 어떤 이 플래시먼의 심경은 어떤 거였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자신만의 경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끝내는 사람도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아니고 사실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겠다. 나의 경기는 이렇게 끝낸다. 근데 그 결과라는 게 뭐 올림픽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 나의 경기는 이거다라고 말했던 그게 아닌가 싶었고요. 저희가 그 달리기의 맛에 보면 저희가 소개했던 책 중에 이제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부상으로 이제 못 뛰게 되죠. 잘 못 뛰게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대학까지 가서 4년 동안 달리기를 한 다음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기록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를 끝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형의 마음이 그때 또 잘 이제 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책 보면서도 분명해졌어요. 그 형도 자신의 경기를 했던 거예요. 4년 동안에 내가 최고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4년 동안 내가 충분히 나의 경기를 끝냈을 때 그 결과가 그냥 나만 안다고 하더라도 난 이 경기를 내가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플래시먼의 시도를 보면서 생각이 됐어요. 저도 이 에세이의 결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퓨리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해피엔딩이겠지.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게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소박하게 끝나거든요. 이 책은. 결국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노동계급에서 태어나서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유일하게 칭찬하고 가문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다라고 승인해주는 그의 달리기였고 그래서 달릴 때도 프로 선수가 됐을 때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더 달릴 수 있어. 너는 자랑스러운 가문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겪고 남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달리기를 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동네의 산길을 이렇게 뛰면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묻어나지만 결국에는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여성으로서 이것들을 달리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아버지도 진짜 입체적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맞아요. 폭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 플래시먼이 그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복잡한 마음 속에서 마지막에는 또 결국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그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관중들한테 그 시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 용기의 시였나요? 그걸 또 보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사실 너무 또 두려우니까 사실 맞아요. 저희가 막 너무 이제 플래시먼의 당당함만 많이 얘기하는 편이 제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 않아서 너무나 또 무서우니까 블로그에 올렸던 거죠. 네. 이제 저를 응원하신다면 네. 시를 그려달라. 네. 사실 본인도 올림픽 크게 기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는 또 선수였으면 너무나 크게 울컥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남다른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카리스마죠. 그런 것도 되게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정말 대단한 선수이자 또 활동가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 이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구절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볼까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아까 그 시기 올림픽 출전은 못했고
그래서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남편인 제시가 뭘 하고 싶어? 한번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쉽게 자기는 말했다라고 얘기했던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가져왔고요. 좀 길수였는데 좀 읽어드리면 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다른 사람이 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해 실시간으로 색다르고 더 인간적이고 더 솔직한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 성공의 정의를 전통적인 의미의 성과 이상으로 확장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경험을 살려 달리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칼럼을 쓰고 프로 육상 선수와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인들의 간극을 메우고 싶어. 우리가 스포츠 관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내 이론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엘리트 선수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면 더 깊은 참여와 투자가 이어지리라는 것도. 이 스포츠를 찾았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떠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다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했어. 이게 정말 맞아. 대단한 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다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말한 것을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말한 거 이뤄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플래시먼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저는 더 놀랍긴 했어요. 네. 진짜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성 운동선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춘기와 월경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춘기와 월경은 팀원들 중 절반의 일상을 형성하는 구체화된 경험이자 현실이다. 가감없이 말하자면 월경을 외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제가 최근에 이제 PT를 친구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 운동 참여자의 월경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몸의 변화를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날 때마다 계속 컨디션 체크를 하고 지난주엔 어땠는지 이번 주에는 몸 상태가 어떤지 얘기할 때 친구가 계속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하게 운동의 퍼포먼스와 관련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관련이 없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굉장히 자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히 또 여성의 몸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깊이 책임감을 갖고 알아야 하겠다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마침 요즘에 몸 상태가 달리기를 많이 해서 좋은 편인데 딱 지난주가 월경 시기였어요. 생리 주기였는데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걸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몸 상태가 훅 떨어지고 정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매일 하던 루틴을 못하게 되니까 그 감정도 가라앉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와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운동선수한테는 이게 얼마나 늪에 빠지는 듯한 경험이었을까. 나는 일반인인데도 이 정도인데 갑자기 남성 선수가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내가 이전에 낼 수 있었던 기록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경험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이 시기에는 그냥 간단한 운동을 하고 그 월경이 끝나면은 더 좋은 몸 상태가 될 거니까 그때는 이런 운동을 해라고 구체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은 얼마나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걸 받아들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주도 다르고 그 전주도 맞아요. 다르고 직후의 주도 다 다른데 보통의 PT에서 그런 걸 접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얼마나 이걸 잘 또 설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이긴 한데 좀 이 책의 큰 주제 중 하나가 그러니까 스포츠의 기쁨은 승리 그러니까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과정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굉장히 승리하는 장면이 있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구불구불한 길을 가게 되고 사람들과 충돌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승선을 계속 수정해 나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목표가 달라지면서도 즐거움을 찾는 게 달리기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좋았고 그게 플래시먼의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나 어떤 방향성과도 너무 잘 맞닿아 있어서 이 구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잠시 읽어드리면
업계에서 소수자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성공하고 나서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고 성공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들지 결정해야 한다. 권리 옹호 활동은 지치는 일이다. 벌거벗은 채 숟가락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같은 날도 있다. 여러 소외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건 달리기와도 같다. 매일 하는 일에서의 성실함, 선두를 달릴 때의 짜릿함, 끝까지 완주했을 때의 만족감 등이 있다. 결승선이 계속 움직이더라도 말이다. 요게 좀 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달리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좀 이유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달리기를 또 저희가 녹음 후에 할 건데 이 책 마지막에 결국 그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달리기라는 걸 찾았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달리기는 나를 위한 달리기라는 컨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육림이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달리는 서울식물원 코스를 같이 달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를 달린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한 2022년 뭐 이쯤부터도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전이네요. 네네. 산책부터 시작해서 그쵸. 계속 달렸죠. 네네. 거기에 또 뭐 외가리도 많고. 맞아요. 요즘에도 매일 만나는 외가리 있어요. 이따 가면은 인사시켜 주시나요? 같은 장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한번 같이 달려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같이 한번 달려볼 것 같고 거기에서 그 위에 강서 한강공원까지 왕복해서 한 8km 정도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 이 정도 이제 달릴 수 있으면 10km 대회 한번 또 나가보셔야 하지 나왔다. 않나. 이걸 방송에서 얘기하네. 또 나왔다. 여기서 공헌해 주시죠. 또 약간 고인물들의 좀 잔혹한 영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열심히 달려서 꼭 하프 정도는 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함께 같이 드디어 기록에 남겼습니다. 네. 달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읽을 책은 뭔가요? 네, 다음에 읽을 책은 저도 잘 모르지만 스콧 주렉이라는 되게 유명한 울트라 러너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아마 이게 지금은 Eat at Run이라고 이제 그 되어 있고 예전엔 다른 책이었을 거예요 제목이. 근데 이제 스콧 주렉이 쓴 책이고요. 스티브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쓴 책인데요. 그 이 스콧 주렉이 뛰어난 울트라 러너이면서 비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이제 편견이 있죠. 어떻게 그 고기를 안 먹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스콧 주렉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콧 주렉이 자신의 달리기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낸 책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울트라 러닝도 언젠간 해보고 싶은데 100km를 달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이제 살고 있는지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km 이후의 세계가 궁금하다고 인스타에 맞아, 책을 완전.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를 또 여기에서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저희가 이 책을 트레일 러닝 대회에 가서 제주도에서 이 책에 대해서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와. 제주 올로케. 와,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요. 트랜스 제주 대회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회를 앞두고 이 책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특별 게스트도 또 있으니까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지금까지 저는 퓨리, 저는 우공, 저는 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위해 달리셨나요? 네, 저를 위해 달렸습니다. 아니, 오늘 동네를 계속 혼자 달리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같이 달려봤는데 그래서 더 좋았고 뭔가 저의 공간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즐겁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대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달리는 건데
약간 좀 회복이 덜 돼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몸을 회복시킬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달렸고요. 근데 너무 코스 너무 좋고 날도 약간 덥긴 하지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같이 달렸던 두 분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달렸고요. 아 이렇게 달리는 게 조금 나에게는 더 맞는 달리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진짜 지극히 저를 위한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풀코스 뛰고 와서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된 상태는 아닌데 몸의 회복을 잘 생각을 하면서 다시 감각을 달리기 감각을 되찾으면서 또 회복도 하는 목적으로 살살살살 뛰고 저번에 뛸 때 약간 리드미컬하게 달려야 덜 힘들다는 걸 좀 알았거든요. 그걸 좀 더 오늘 해봤어요. 아 그리고 윤주님이 늘 달리던 코스에 얘기로만 듣다가 같이 와서 달리니까 또 즐거웠습니다.